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절연을 선언한 40대 여성입니다.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아버지 말 맞다나 배은망덕하고 못된 딸이 된 것이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계속 연락해 사과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라는데 저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버지는 길 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라는데 저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아버지가 너무하면 너무했지 제가 너무하단 생각은 들지 않아서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객관적인 의견을 구해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과가 필요하면 아버지께 사과하고 아니면 전 계속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려고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게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다른 금술을 자랑하던 분들이셨고 엄마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밤낮 없이 성심성의껏 엄마 간병을 했어요. 아빠, 우리 왔으니까 좀 쉬어. 엄마 목욕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아유, 내가 하던 일인데 내가 해야지. 나 아니면 이제 불편해서 네 엄마 제대로 씻지도 못해. 아무렴. 그래도 남편보다야 딸이 낫지. 엄마, 그치? 전에는 그랬는데 이젠 아니야. 아빠가 해주는 게 훨씬 편해. 맨날 도와주다 보니까 더 빨리 끝나고. 뭐? 참나. 이젠 뭐 목욕도 같이 하는 사이 됐어? 부부가 목욕 같이 하는 게 뭐 어때서? 넌 안 그래? 아휴, 난 안 그래. 신혼 때도 목욕은 같이 안 했다. 하여튼 유난스러운 부부야. 정말 괜찮겠어? 난 아빠 힘들까봐 도와주려 그러지. 힘들긴. 이게 다 사랑의 힘이라는 거야. 아빠는 엄마 목욕 돕는 거, 밥 먹이는 거, 엄마 위해 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다. 저도 여동생도 친정이랑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일을 쉬는 주말마다 친정에 가면 두 분은 딸 사위가 와도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가셨고 뭘 먹든 엄마 한 입 먼저 주시고 본인 한 입 드셨죠. 그러다 보니 저러다 엄마 가시면 어쩌나 아버지 혼자 적적해서 괜찮으시려나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도 그게 걱정됐는지 어느 날은 저를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은혜야, 너 엄마 가거든. 아빠 모시고 살면 안 되겠어? 어? 나 혼자도 아니고 애들 아빠도 있는데 그건 좀 힘들지. 시댁에서도 곱지 않게 볼 거고. 아무래도 그렇지. 에휴, 저 양반 나가고 나면 어떻게 살지. 나는 그게 걱정돼 죽겠어. 그런 걱정을 왜 해? 그럼 엄마가 오래오래 살면 되지. 나야 그러고 싶지. 한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사랑해줬던 저 사람이랑 늙어가고 싶지. 은혜야, 같이 사는 건 힘들어도 아빠 혼자 되면 자주자주 들여다봐. 밥은 제대로 먹는지 냉장고도 살피고 내내 집에만 있지 않게 콧바람도 쐬주고, 응? 알았다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속상하게. 내가 뭐 엄마 없으면 아빠 나 몰라라 할까봐 그게 걱정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나을 생각을 하란 말이야. 엄마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암을 이겨내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모두가 언제고 이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어이 그날이 오고야 말았을 때 아버지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드셨다는 겁니다. 아플 때도 아버지가 있어 늘 행복하시다던 분이셨어요. 엄마가 가신 후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함께 매주 집에 찾아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냉장고도 채워놓고 청소도 하곤 했어요. 하지만 뭘 해도 웃는 일도 없고 멍하게 앉아있는 날도 많아
아버지도 쇠약해지시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그런데 그건 제 기우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났거든요. 나 재혼하련다. 어? 아빠, 뭐라고? 재혼 몰라? 아빠, 혹시 어디 아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되기는 평생 혼자 살 순 없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지. 은주야, 가서 찬물 좀 가져와. 아빠 정신 좀 차리게. 아빠, 엄마 간 게 6개월 전이야. 재혼도 좋고 여자친구도 다 좋은데 시기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못해도 5년, 그래, 3년. 3년 정도는 지내야지. 애도의 시기가 다 정해져 있어. 지금 하는 건 안 되고 3년, 5년 뒤엔 좀 괜찮다고 누가 그래? 먼저 간 엄마 그리운 거야. 지금이든 3년 뒤든 똑같은데 부모도 아니고 무슨 3년상. 아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지? 같이 춤추는 여자 중에 사별에 혼자 된 지 10년 된 여자가 있는데 좋은 사람이더라. 저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일 내내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돼 취미라도 가져보라고 권유했었어요. 그때 권한 여러 가지 취미 중에 댄스 교습소 수업도 있었는데 그곳을 참 즐겁게 다니셨거든요. 활력을 찾아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거기서 덜컥 재혼 상대를 찾을 줄을 누가 알았겠나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이건 아니야. 아빠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도 아빠 혼자 있지 말랬어. 금방 훌훌 털어버리고 새 사람 얻어 살랬지. 엄마는 아빠 혼자 사는 거 더 싫어할 사람이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유일하게 그 걱정 하나 남겨두고 가셨으니까요. 아무리 그런 엄마일지라도 6개월은 좀 서운해하시지 않으실까요? 자식인 저희도 이렇게나 섭섭한데요. 6개월은요, 38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만나고 나오는 길에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아빠 충격이 좀 커서 그런 거 아닐까? 왜 사람이 충격이 크면 생전 안 하던 짓을 한다잖아. 안 하던 짓에도 정도가 있지. 가족 들이는 일인데 저렇게 섣부른 선택을 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1년이어도 기가 막힐 판에 6개월이 뭐야? 나 그리고 솔직히 완전 배신감 들어.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것처럼 굴더니 6개월 만에 재혼이 웬 말이냐고. 그건 나도 그래. 그게 다 연기였나 싶고. 그게 진심이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혼할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저도 여동생도 배신감이 무척 컸어요. 그럴 거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나 말 것이지 싶어 실망스러웠고요. 그런데 고모가 연락이 와서는 저희를 나무라는 겁니다. 은혜야, 너 아빠 재혼한다는 거 말렸다며? 그러는 거 아니야. 고모, 그럼 거기서 누가 좋아해? 고모 같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너 아빠 모시고 살 거야? 100세 시대에 아직 인생 길다. 지금 만난 여자랑 40년도 살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게 반대할 필요 있어? 서운해서 그렇지, 서운해서. 재혼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그렇잖아. 우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일인데. 엄마로 모시고 살 건 아니어도 아빠랑 같이 살 사람이면 얼굴도 자주 보게 될 거고. 너네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는데 네 엄마 가고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죽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 얼마나 건강한 일이야 그게. 너무 그러지 마, 응? 고모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변 다른 어른들도 시기적으로 너무했다면서도 그래도 어쩌겠냐며 재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만 이기적으로 구는 모양새가 되었죠. 게다가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면 또 몰라요.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하는 여자를 만나봤는데 솔직히 아버지 배우자감으로도 별로지만 엄마가 친구로 둔다고 해도 말릴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화장, 옷차림, 액세서리 뭐 하나 짚기 어려울 만큼 총체적 난국인 그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니스커트였습니다. 누구나 입고 싶은 옷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쉰이 넘은 여자가 앉으면 팬티가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빠가 언제부터 그런 스타일 좋아했다고 그래. 나 학교 다닐 때도 교복 무릎 위로 올라온 것도 질색했으면서. 자식들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러고 입고 나온 여자가 정상인 것 같아? 말 조심해. 그래도 어른인데. 너희 엄마 죽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 살면 얼마나 사는 인생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야.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깟 옷차림이 뭐가 문제야? 그럼 그냥 여자친구 삼아. 뭐하러 같이 산다고 그래? 사정이 있어 그래. 애숙이가 10년 전 죽은 전 남편 빚 갚느라 자기 건 하나도 없다더라. 그 나이에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 사는데 그냥 나 좋다는 여자를. 아빠 좋다면 뭐, 100명 좋다면 100명 데리고 살래? 너는 몰라. 평생을 문 열고 들어오면 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기분이 어떤 줄 알아? 들어가기 싫어. 한참을 놀이터에 있다 가고 경비실에 있다 가고 그래. 네 엄마 불쌍한 건 보이고 나 불쌍한 건 안 보여? 나도 좀 살자, 응? 나도 좀 살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아버지 생각이 확고해 말해봐야 입이나 아픈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한 발 양보한 게 혼인신고만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알았어. 아빠 배우자 아빠가 골라서 산다는데 아빠가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 말 안 들을 거 아니까 설득은 안 할게. 근데 우리 보고 그 아줌마 엄마로 생각하란 말은 하지 마. 알았다. 기대도 안 했어. 그리고 하나 더. 혼인신고는 안 돼. 왜? 그냥 좀 하지 마. 나중에 괜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애숙이 그런 여자 아니야. 괜히 이상한 생각하면서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 아무튼 진짜 혼인신고하는 날엔 아빠고 뭐고 없어. 알아? 그렇게 아버지께 으름장을 놓고 저랑 여동생은 거의 손을 놓고 살았어요. 물론 그 전에 동생과 상의해 엄마가 쓰던 가구나 물건은 미리 처분했죠. 엄마 기억한다고 나눠 가진 것도 있고요. 아버지는 화장대까지 처분하는 저희를 보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하셨지만 엄마가 쓰던 물건을 다른 사람, 그것도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분이 사용하는 걸 보는 게 싫었습니다. 그 와중에 멀쩡한 침대는 갖다 버리지 말라고 성하셔서 결국 포기했지만요. 그렇게 몇 달 대면대면 지냈던 것 같아요. 삼시세끼 차려주는 사람 있으니 굳이 반찬에다 바칠 필요도 없고 안부야 가끔 전화로 물으면 되니 발길이 가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정말 기가 막힌 건 재혼도 신혼이라고 초반엔 연락을 해도 잘 받지도 않았어요. 아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핸드폰 두고 나갔다 오느라 못 받았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소리를 질러. 걱정하는 자식 생각은 안 해? 일하는 날도 아닌데 전화가 안 되니까 걱정되지. 그럼 안 돼?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련히 챙기는 사람 없을까봐. 하여튼 이것도 일이네. 네 엄마 살아있을 때는 안부 전화도 네 엄마한테나 해서 피워나더니 별것도 아닌 걸로 매일 전화해서 아주 귀찮다. 아빠 생각해서 전화하는데 무슨 말이 그래? 아버지 말이 맞아요. 엄마 살아있을 때는 매번 엄마를 통해 연락하니 이런 일도 없었거든요. 엄마는 제깍제깍 전화도 잘 받아주시니 연락으로 애 끌을 일도 없었고요. 연락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씩 같이 사시는 분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집에 갔는데요. 어느 날은 아랫집 아주머니가 저를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야, 나 정말 미치겠다.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너희 아버지 말이야. 점잖아 위층에 사람이 사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게 살았던 사람이 요즘 아주 위에서 쿵쿵대고 난리도 아니야. 네? 저희 아버지가요? 네 아버지 때문인지 그 여자 때문인지 하도 시끄러워서 위층에 올라가 보면 아주 문 앞이 떠나가라 노래 틀어놓고 둘이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 신발 신고 거실에서 춤추고 있는 모양이더라니까. 네?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엄마 가시고 취미로 춤을 배우시는데 집안에서도 그러시나 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은혜 아빠 사정 딱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말해도 그때뿐이지 아주 죽겠어. 어쩌다 그렇게 신사 같던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저는 아랫집 아주머니의 말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산 게 중학생 때부터인데 그전까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 아버지께 무슨 일이냐 따져 물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동네 창피해 죽겠어 진짜. 엄마 죽고 반년도 안 돼서 집에 여자 들였다고 뒤에서 얼마나 수군댈 거야. 그럼 조용히 살기나 할 것이지. 노래 틀고 거실에서 신발 신고 춤을 추다니 그게 말이 돼? 아랫집 여자가 그래? 입이 아주 송털이구만. 별것도 아닌 일을 기어이 네 귀에 들어가게 했단 말이야? 그게 뭐가 별일이 아니야. 층간소음 문제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겠냐고. 아랫집 아주머니 사람 좋은 거 아빠도 알잖아.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집안에서 휠체어 사용한 것도 다 눈 감아주시던 분 아니야. 그런 분이 오죽했으면 그래, 어? 별로 하지도 않았어. 이 테스트가 있어서 동선 한번 맞춰본 것 가지고 너 그렇게 잔소리할 거면 오지 마라. 내가 말년에 무슨 죄가 있어. 아내 먼저 앞세우고 너네 잔소리를 듣고 살아. 아빠! 가래도. 매번 그런 식이니 발길을 하고 싶겠나요. 결국 드문드문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고 한 달에 한두 번 가끔 얼굴 보고 그러고 지낸 것이죠. 그렇게 8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냉장고엔 버릴 음식들이 잔뜩이고 쓰레기통엔 라면 봉지만 가득했고요. 빨래 건조대에 널린 옷은 아버지 옷뿐이었습니다. 제가 왔는데도 왔냐 한마디 말도 없이 거실에 앉아 김치에 소주나 마시고 있더라고요. 뭐야? 아줌마는? 갔다. 갔다니? 어딜? 설마 집 나갔다는 거야? 왜? 몰라. 아버지는 힘없이 연거푸 소주잔만 들이켰습니다.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재차 묻자 짜증스럽게 그러더라고요. 대체 뭘 어쨌길래 나가? 그냥 나가? 아빠가 뭘 잘못했어? 삼식이는 싫다잖아. 뭐? 삼식이? 과부되고 10년 동안 좋은 게 삼식이 밥 안 차려도 되는 거였는데 재혼에 같이 사니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데 이골이 나서 못 살겠대. 삼식이? 저는 어이가 없어 실없이 웃고 말았어요.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른다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점심은 회사에서 먹는데 왜 삼식인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줌마 손맛이 좋아 굳이 점심시간에 집에까지 와서 밥을 먹었답니다. 밥이 얼마나 자기 입맛에 맞았으면 그럴까 싶어 안쓰럽기도 한데 그 나이에 재혼해서까지 삼시세끼를 얻어먹었어야 했나 싶어 어이도 없었죠. 사별 후 10년을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굳이 재혼에 삼시세끼 차려 먹이고 싶겠나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엄마도 매끼 밥상 차리는 걸 힘들어했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힘들겠죠.
결국 냉장고를 정리하고 급한 대로 근처 반찬 가게 가서 반찬 몇 가지를 사다가 냉장고를 다시 채웠어요. 그러게 밥 좀 작작 해달라지 그랬어. 아빠는 혼자 못해 먹어? 아빠가 좀 배워서 해주고 그래야 같이 살고 싶지. 다 엄마 같은 줄 아냐고. 앞으로 아빠 지금 일로 몇 푼이나 번다고. 늙음하게 경제력도 없는 남자 삼시세끼 밥 해줄 여자가 어딨어? 뭐 그나마 있는 재산 자기 명의로 해준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아빠도 정신 차리란 말이야. 어?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쏟아내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 기회에 재혼이란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평생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맞춰주던 엄마 같은 사람을 바란다면요. 소식을 들은 여동생도 이참에 잘 됐다며 언제고 할 재혼일지도 모르는데 매 먼저 맞은 셈 치자 하더라고요. 그러니 불과 한 달 뒤 또 여자를 들여다 앉힌 꼴을 보고 제 심정이 어땠겠나요. 여자를 만났다 어쨌다 소식도 없었는데 반찬 채워주러 갔더니 웬 낯선 여자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아, 나는 이정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랑 기원에서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기원에서요? 친구처럼 지낸다는 말에 잠시 방심했는데 아버지 말은 달랐습니다. 그분이 가고 나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바둑 좋아하는 친구 따라 기원에 가서 만난 여자래요. 거기서 커피도 타주고 말동무도 하고 청소도 하는 그런 여자라는데 겉보기엔 첫 번째 여자와 다르게 조신해 보이는 게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 예감이 안 좋았습니다. 잘 맞아. 대화도 잘 통하고 조신하니 말도 나긋나긋한 게 게다가 요리가 취미라 삼시세끼 차리는 건 아무 문제도 없대.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문득 뿌듯한 미소 같은 게 보였습니다. 황당해 입을 떡 벌리고 있다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빠, 여자 없이 못 살겠어? 그래서 그래? 뭔 소리야? 다 좋다 이거야. 그냥 여자친구 삼아서 만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섣불리 여자들을 집에 들여?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말했잖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는 게 싫다고. 나 좋다는 사람이고 내 집에서 내 밥 차려놓고 나 기다려준다는데 왜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 어디 부끄러워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놓고 상담도 못해요. 사별에 혼자 된 사람들은 이런 건지 이것도 일종의 우울증인지 싶어 전문가한테 상담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놈의 상담이냐며 싫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의 반 포기하며 알아서 하라고 집으로 와버렸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여동생이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난 거죠.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설득해보자고 저를 끌고 아버지 집에 가더라고요. 소용없다니까. 내가 안 해봤을까봐? 꺾일 때까지 해봐야지. 진짜 창피해 죽겠어. 다른 데도 아니고 엄마랑 평생 살았던 동네에서 왜 저러냐고. 씩씩거리는 여동생과 함께 그 집에 갔더니 그 기원 아줌마도 같이 있더라고요. 괜히 같이 있는 자리에서 괜한 소리 하기 싫어 아버지 보고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아버지는 됐다시며 엉덩이를 딱 붙이곤 꼼짝도 안 하셨어요. 나 끌고 가서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아빠, 제발 적당히 좀 하자, 어? 내가 여자 만나는 거 반대해? 왜 자꾸 집에 데려오냔 말이야, 집에를. 내가 애야? 내 집에 사람 데려오는 것도 니네 허락받아야 해? 아, 진짜. 아줌마 지금 두 번째 분이신 건 알아요? 우리 아빠 그냥 밥 해줄 사람 필요한 거예요. 아줌마가 좋아서가 아니라. 알아요. 안다고요? 아는데도 자존심도 없어요? 밥 해줄 사람 찾는다는데. 은주 양은 어리고
우리 처지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쓸모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해준 밥이 필요한 거지만 나는 내 하루를 외롭지 않게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신경질을 내던 여동생과 달리 기원 아줌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여동생을 제압했죠. 저는 그거 보라는 듯 여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내저었고 여동생은 기가 막힌다는 듯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황급히 뒤따라 나가자 여동생은 차 안에서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제가 조수석에 올라타자 미치겠다는 듯 머리를 운전대에 마구 박더라고요. 시끄럽게 클렉슨이 울려댔고 저는 황급히 여동생을 막았죠. 그랬더니 여동생이 울면서 제게 그러는 겁니다. 언니, 나 진짜 쪽팔려 죽겠어. 박서방한테 또 뭐라고 그래? 제부 보기 민망하지. 나도 애들 아빠 보기 민망해서 이번 일은 꺼내지도 않았어. 결국 알게 될 거 아니야. 우리 시아버지 아빠 춤바람 나서 만난 여자랑 재혼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한 줄 알아? 바깥사돈께서 아랫도리가 심심하신가 보다고 그러시는 거야. 심하셨네. 그래도 그렇지. 너 앞에서. 아 진짜 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하냐고. 아 짜증나 죽겠어. 우는 여동생을 겨우 달래 돌려보냈고 이번엔 얼마나 가나보자고 별렀죠. 아니나 다를까 반년이 못 돼 여자가 집을 나갔는데 그냥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 앞으로 3천만 원을 해줬더라고요. 그 돈 받고 홀라당 나가버렸으니 꽃뱀이었던 거죠. 그걸 알고 미쳐 날뛰며 기원까지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한테 돈 뜯긴 할아버지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경찰에 사기로 신고해야 한다고 날뛰었는데 어떻게 된 게 아버지도 그렇고 돈 뜯긴 다른 분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 냅둬. 기가 막혀서 그러거나 말거나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서 안 된다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여자들 어디서 또 그러고 사기치고 다닐 게 뻔한데 그 전에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빨리 고소장 접수하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아버지는 철벽이었어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너 앞으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려거든 오지 마. 안 그래도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옆에서 쫑알쫑알. 그 일로 아주 진절머리 나서 한 달쯤 발길을 확 끊었다가 그래도 아버지라고 완전히 척지고 살 수는 없어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거기다 엄마 첫 번째 기일도 있어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불가피했거든요. 그래도 엄마 기일에는 누가 없어서 다행이야. 낯선 여자가 벌써 안방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러게, 그 생각은 못했는데. 혹시 아빠 또 여자 데려오면 그땐 엄마 제사 우리 집에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야 완전 땡큐지. 시집살이 하는 처지라 엄마 제사 지내고 싶어도 못하는데. 아니, 언니 그냥 이번 해부터 언니 집에서 하면 안 돼? 일단 아빠랑 얘기해보고 올해는 집에서 지내고 나중엔 우리 집으로 오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엄마한테. 진짜 난 아빠가 이런 문제로 속썩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네 형부는 우울증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보단 낫지 않냐더라. 남의 자식이라 그런 건지 남자라 그런 건지. 아휴.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 제사를 꼭 본인이 있는 집에서 지내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딸 집에서 눈칫밥 먹어야 하느냐고요. 그렇게 엄마 생각하는 사람이 엄마 간 지 1년도 안 돼 여자를 둘이나 들이냐고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엄마 제사는 예정대로 아버지 집에서 지냈어요. 엄마 제사 지낸 지 보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도 반찬을 에다 채워 넣으려고 방문한 건데 또 못 보던 여자가 있더라고요. 이젠 놀랍지도 않고 때가 됐구나 했습니다. 이번엔 또 누구셔? 이번에 효도관광 가서 만난 사람. 효도관광을 보내준 적이 없는데 언제 효도관광을 갔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왜? 이번엔 말도 없이 언제 제주도 효도관광 상품에 따라갔다 왔더라고요. 말이 효도관광이지 그냥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을 모아다 관광버스 채워 다니는 상품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서 그렇게 불륜이 많이 생긴대요. 우스갯소리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어주는 상품이라고 효도관광이라고 부르고요. 들어보니 따라갔다던 아버지 친구는 아내분도 계신데 거기서 만난 여자랑 연락한다더라고요. 말세다 말세. 이게 말세지 뭐가 말세야? 난 이제 지쳤어. 말릴 생각 없으니까 말리려거든 너 혼자 해. 나도 됐어. 저희는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서 여자 문제는 논외로 하기로 했어요. 여자를 데려와 살든가 말든가 아버지 인생이었고 솔직히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내버려 둔 것이죠. 자식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자식이라고 부모도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라 아예 등지고 살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처럼 거의 생존 확인하듯 한 번씩 전화나 하고 말았는데 이번 여자는 이상하게 저희한테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자꾸 저와 여동생을 보면서 첫째 공주, 둘째 공주 하면서 친근한 척 하는 것도 열받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첫째 공주는 신랑이 무슨 일해? 아버지 말로는 무슨 공기업 다닌다던데. 네? 무슨 일 하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왜 이래?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궁금해하면 안 돼? 뭐가 비밀이라고? 내가 직접 물어봐? 아주머니가 우리 남편 볼 일이 뭐가 있으시다고요? 아빠, 나 간다. 그 밖에도 돈은 얼마나 벌어오냐, 네가 밖에서 일할 정도면 신랑 벌이가 시원찮은가 보다. 애들은 공부 잘하냐, 애들 공부 잘하는 게 단주라는데 그게 아니다. 아주 별의별 참견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집에 가는 것도 짜증이 나서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것도 싫더라고요. 여동생한테는 왜 애를 하나만 낳았냐는 둥, 요즘 애들 너무 애를 안 낳는다는 둥, 이기적이라는 둥, 별의별 소리를 해서 열받게 하고요. 그래서 아예 발길을 끊었는데 더 짜증나는 건 그 여자랑 꽤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남편이 아버지는 어쩔 거냐 묻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일본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아버님도 여행 가고 싶으시다고 하면 여행 보내드리게. 아빠 보내면 뭐, 아빠 혼자 가겠어? 그 여자도 같이 가겠지. 그건 싫어. 그냥 용돈이나 주던지 옷이나 한 벌 해드리던지. 아무래도 돈이 더 낫겠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리는데 용돈만 드리는 건 좀 마음이 걸리는데. 우리 아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행여 아빠가 당신한테 서운한 소리 하거든 나한테 말해. 남편은 그래도 장인이라고 뭐라도 잘 챙겨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남편 생일도 안 챙기는데 뭐하러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살아있을 땐 사위들 생일에 불러다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선에서 알아서 아버지께 50만 원을 붙였는데 얼마 뒤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응, 은혜니? 나야. 아버지랑 같이 사는 고말자. 아,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야 네 아빠밖에 더 있겠니? 왜 연락하신 건데요? 이번에 아버지한테 돈 보냈다며. 어버이날이라고. 그런데요? 나는 뭐 없니? 네? 내가 명색이 너네 아빠랑 사는 사람인데 어머니로 모셔달라고 하는 건 아니어도 오늘 같은 날엔 구색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저기요.
말을 좀 알아듣게 해주실래요? 아니, 나도 뭐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뭐가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돈은 아니더라도, 뭐 하다못해 꽃다발이라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기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 챙기는 날에 왜 제가 아주머니까지 챙겨요? 아주머니가 저 낳았어요? 저 키웠어요? 아주머니, 그냥 저희 아버지 여자친구잖아요. 너 말 너무 섭섭하게 한다. 낳지 않고 키우지 않으면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만나서 가족 되려면 상호간의 노력이 있어야지. 너 너무 나몰라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장녀가 그러니 네 동생도 똑같이 따라하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아주머니랑 가족 될 생각 없고요. 아버지 잘 부탁드린다. 그런 아양 떨 생각도 없어요. 살기 싫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확 짜증이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바랄 걸 바라야죠. 아버지랑 몇 달 같이 살았다고 어버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황당했죠. 그날 저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라 여동생한테도 전화해 한 소리 했나 봐요. 여동생한테도 똑같은 소리를 해서 여동생 화를 돋웠고요. 당장 달려가 따지겠다는 거 간신히 말렸는데 이번엔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은혜 너,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냐니? 뭐라고 했길래 마음이 상해 저녁도 안 먹고 저러고 있느냐고. 아, 진짜. 아빠, 지금 그 아줌마 밥 안 먹는다고 걱정돼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지금 내 탓하려고? 무슨 일이냐? 아니 물으려 그러는 거잖아. 어버이날에 왜 자기는 안 챙기냐 그래서 내가 왜 챙겨야 되냐고 했어. 그게 다야.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오죽 서운했음 전화에 그런 소리를 해. 생각이 짧았다. 식사 대접하겠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하지도 않고 식사 대접할 생각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이빠른 소리를 해야 하는데? 너 진짜 그럴 거야? 아빠야말로 작작 좀 해. 아빠가 좋아서 사는 사람이면 아빠나 비위 맞추면 그만이지. 왜 우리한테까지 난리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가 그러고도 아빠냐고. 그딴 일로 연락하려거든 전화하지도 마. 그 아줌마가 연락했을 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아버지까지 장단을 맞추니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결국 그 뒤로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계속 연락했다간 속 터지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석 달을 가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며 보호자가 필요하니 얼른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물어도 검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해서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은 거예요.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허리 디스크 문제였고 못해도 일주일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원 수소까지 밟는데도 세 번째 여자는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관광 아줌마는 왜 안 보여? 이럴 때 필요해서 같이 산 거 아니야? 묻지 마.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뭐야, 또 나갔어? 으이구, 이번엔 천년 사는 줄 알았네. 너희 때문이잖아. 그게 왜 우리 때문이야? 뭐, 우리가 어버이날 안 챙겨서 그거 섭섭해서 나갔대?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런 여자면 잘 가라 손이나 흔들어주고 말어. 웃기지도 않는 여자네. 아버지는 제 말에 끙 하고 고개를 돌릴 뿐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자매 탓인지 다른 이유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나갈 사람이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나갔을 건데 탓하려거든 애초에 그런 사람 데려온 아버지 탓이었죠. 결국 미우나 고우나 아버지라고 동생과 돌아가면서 병원을 지키게 되었는데
입원 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진다고 하니 막막한 겁니다. 저희 자매도 가정이 있고 일까지 하고 있는지라 2주 내내 병원에 붙어 있기 힘들었어요. 결국 저희 자매는 상의 끝에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죠. 간병인을 구할 때 혹시나 해서 남자 간병인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전적이 있다 보니 아버지께 여자를 붙여놓기가 무섭더라고요. 업체에서 남자 간병인을 붙여준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온 건 여자 간병인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보다 못해도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비교적 젊은 여자예요. 그냥 맡길까 싶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연락을 했죠. 저기요, 저희는 남자 간병인을 원했는데요. 아이, 죄송합니다. 마침 가시기로 한 분께서 일이 생기셔서 시간이 안 맞다고 하시네요. 대신 특별히 일 잘하기로 소문난 분 보냈으니 염려 마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남자 간병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죠. 저희도 그분이 갑자기 통보하듯 그렇게 말씀하셔서 곤란한 상황인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분 정말 일 잘하세요. 컴플레인 들어온 적 한 번도 없고요. 대신 5% 깎아드릴게요. 업체에서는 사정을 봐달라며 호소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시간이 없어 결국 그 여자 간병인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라고 하기엔 전적이 워낙 많으니 그렇게 말하긴 좀 어렵지만 결국 그 여자 간병인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또 저희가 방심한 이유 중 하나가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이었어요. 가정도 있는 여자가 아파 누워 아무것도 못하는 저희 아버지랑 정분이 날까 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한 게 죄라면 죄입니다. 병원에서는 문제도 낌새도 없었어요. 저희가 면회를 갈 때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갈 때면 알아서 자리를 비워주는 등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죠. 그렇게 2주 가까이 되는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하게 됐을 때 통원치료 문제로 동생이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난 이번에 갑자기 쓴 연차도 있고 그래서 따로 시간 빼기가 좀 힘들어. 나도 일하다 나오는 거 힘든데 어쩌지? 간병 서비스에 통원치료 그런 건 없나? 일단 알아볼게. 있기야 할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 사람 구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 아빠 지금 걷기 힘들어서 부축받으면서 무슨 말이야? 지금은 혼자서 화장실도 잘 가는데 무슨 시술 받고 나니 훨씬 나아. 혼자서도 갈 수 있으니까 괜히 나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낫지. 너네 둘 다 안 된다며. 내가 일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문제로 회사에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 그러니 신경 쓰지 마. 웬일로 저희 자매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고맙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엄마 살아계실 때는 곧잘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 어른 같은 아버지셨어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리셨나 싶어 기분도 좋았고요. 그래서 주말에나 찾아뵙기로 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갑자기 잔뜩 화가 난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언니! 은주야, 무슨 일이야? 진짜 내가 못 살아. 아빠 말이야. 또! 왜? 아빠 또 쓰러졌어? 허리 아프시대? 아니, 간병인.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여동생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혼자 병원에 가시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말도 없이 병원 가는 날 집에 찾아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아버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간병인 여자가 아버지 옷 입는 걸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뭐? 그 여자 유부녀잖아. 그딴 건 중요하지도 않나 보지. 정말 내가 못 살아. 언니가 그 꼴을 봤어야 돼. 아빠 바지 입혀주고 있는데
나 진짜 기절할 뻔했다니까? 저는 여동생 말에 너무 기가 막혀 일이 끝나자마자 아버지 집에 갔어요. 잠잠하다 싶었더니 그새 또 여자를 들인 겁니다. 아버지도 저도 이제 좀 지칠 법도 한데 안 그럴 것 같다가 또 그러니 열받는 건 똑같더라고요. 근데요,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살겠다고만 했어도 이렇게 길길이 날뛰며 반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이전처럼 알아서 하라고 모른 채 하면 그만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폭탄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혼인신고할 거다. 아빠,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사람 유부녀라며. 무슨 혼인신고? 말이 부부였지 서류상 부부나 다름없대. 이참에 확실히 갈라서고 서류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나도 그만한 뭔가는 해줘야지. 그냥 살아. 안 말려. 유부녀라 문제 되는 거 아니면 이혼하고 오라고 해서 살라고. 무슨 혼인신고야, 혼인신고는. 아빠는 이전에 아줌마들 겪어보면서도 모르겠어? 이번엔 뭐 얼마나 지낼 것 같아서. 지금 벌써 4번째야, 아빠. 5번째는 없을 것 같아? 아빠한테 이런 말 하는 나도 진짜 기가 막히다. 적당히 해, 아빠. 진짜 나 이번에 혼인신고하면 진짜 아빠 안 보고 살 거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진심이었거든요. 아버지 뜻은 아니라지만 자꾸 자동차 타이어 바꾸듯 여자 바꿔 사는 거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애들 안 보여준 지도 꽤 됐어요. 남편한테도 아버지 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병원에도 응급실에 갔을 때 한 번, 퇴원했을 때 한 번 본 게 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동생도 저와 같은 의견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니 아버지는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니네가 나랑 천년만년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나서서 회방을 놔? 혼자 된 아빠랑 같이 살아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진 못할 망정. 이전의 사람들도 그래. 니네가 살갑게 굴면서 비 잘 맞춰줬으면 나갔겠어? 뭐? 이제 그 아줌마들 나간 게 이제 우리 탓이라는 거야? 나도 나 좋자는 사람이랑 좀 살자. 혼인신고를 해줬으면 그렇게 나가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아빠가 좀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살겠다는데 딸이 돼서 그런 협박까지 하면서 회방을 놓을 일이야? 회방을 놓자는 게 아니라 뻔한 결과에 무리수를 두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 이번에 혼인신고하면 진짜 재혼이야. 아니,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이전에 뭐 재혼 아니래? 여자 데려와 집에서 사실혼 관계처럼 살았으면 재혼이지. 손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난 부끄러울 거 하나 없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고 자매들 간의 대치는 더 길어졌죠. 결국 저는 초강수를 두었어요. 어차피 자기 뜻대로 할 거면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놓자 싶었던 거죠. 그럼 아빠 앞으로 된 재산 전부 명의 이전해.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든 뭘 하든 신경 끌 테니까. 뭐? 그 여자가 아빠한테 있는 그 재산 탐내는 게 아니면 중요해도 재혼한다고 하겠지. 안 그래? 내가 일군 재산을 왜 니들 멋대로 달래? 나 갖겠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필요할 때 되면 줄게. 근데 그 여자한테는 안 돼. 여자가 좋다고 재혼은 하면서 자식들이랑 영 끊고 사는 건 싫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저희 자매에게 집, 시골 땅을 증여해주고 기어이 재혼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같이 살고 싶나 아주 징글징글하다 싶었죠. 4번째 그 간병인 여자는 이전 아줌마들과 다르게 젊어서 그런지 좀 다르긴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건데 다르게 말하면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를 끌고 나가 요즘 애들이 찍는 네컷 사진도 찍고 카페나 맛집 같은 것도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았죠. 알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수시로 바뀌는데 안 볼 수도 없더라고요. 엄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런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는 것도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도 그 아줌마 장단에 잘 맞춰주는 것 같았고 생각보다 오래 갔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잠시 관뒀던 일도 찾아 경비 일도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으니 차라리 마음은 놓이더라고요. 이제야 잘 맞는 사람 만났다 싶었어요. 그렇게 2년 좀 넘게 살았을까요? 갑자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 좀 팔아야겠다. 뭐? 집을 왜? 남은 인생 크루즈 여행하면서 살고 싶어. 네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내 거 달라고 하는 거니 집 내놓고 팔리면 돈 보내라. 뭐? 크루즈? 아빠가 언제부터 크루즈 같은 거 좋아했다 그래. 제주도 가는 배도 안 타는 사람이. 그냥 좀 하라고 하면 해. 토달지 좀 말고. 왜? 아줌마가 가재? 크루즈 가고 싶대? 진짜 가지가지 한다. 그깟 크루즈 좀 가자고 집을 팔아? 우리가 자라고 엄마 손때 묻은 그 집을? 둘이 살아 그렇게 큰 집 살면 뭐해. 너네 와서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작은 평수로 집 옮겨 남은 돈으로 당분간 세계 크루즈 여행이나 하며 살고 싶다. 배도 내내 타면 질려. 내가 여행에 취미나 있는 사람이었으면 말을 안 해. 아빠 엄마가 국내 여행 가자고 할 때도 몇 달을 조르고 졸라야 갔으면서 좀 너무하단 생각 안 들어? 은혜야, 나도 좀 내 인생 알아서 살아보자. 내가 이런 것까지 자식들 눈치 보면서 허락받아야 하냐? 나 그러려고 너네한테 증여해둔 거 아니야. 그래도 자식들 마음 편하게 해준다고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너도 적당히 물러설 줄 알아야지. 너도 알잖아. 이전 여자들이랑 지금 영애는 다르다는 거. 아, 진짜. 알았어. 그럼 내가 보내줄게. 일본 크루즈 한번 갔다 와. 그럼 됐지? 1년 동안 다닐 거라니까. 내가 너한테 합의하자고 하는 소리 같아? 내가 보내준다고. 그 정도면 아빠도 물러서야 하는 거 아니야? 집을 왜 팔아? 그 집이 뭐 아빠 혼자 일군 집이야? 엄마도 함께 했어. 엄마도 일 다녔고 그 집의 지분 절반은 엄마 거라고. 근데 왜 아빠 마음대로 그걸로 그 여자 꿈을 이뤄줘? 앞으로 내가 영애랑 네 엄마보다 더 오래 살면 어쩔래? 너 그럼 이번 일 미안해 고개나 들 수 있겠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아? 당장 집 내놔. 부모 자식 간의 법정 다툼이라도 해야 내놓을래? 뭐? 지금 아빠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를? 못할 것도 없지. 사실상 내 재산 강탈한 거나 다름없잖아. 여러분들께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그때 입에서 정말 쌍욕 나올 뻔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없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라 참았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 멱살이라도 잡고 싸웠을 거예요. 저는 말문이 콱 막히면서 더는 아버지를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음날 바로 집을 내놨어요. 그리고 집을 팔고 증여세로 낸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아버지께 보냈죠. 돈 보냈어. 세금이고 뭐고 아빠가 알아서 하고 이것만 알아도. 이제 앞으로 아빠한테 큰딸은 없는 거야. 뭐라든 나한테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 제자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낼 테니까 따로 지내지 마. 마지막으로 그렇게 전화하고 연락처도 차단하고 지워버렸죠. 큰딸이 연락을 끊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소형 아파트로 집을 옮기고 남은 돈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여동생 말로는 한국을 드나들며 일본, 유럽, 알래스카, 미주까지 부지런히도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여행만 하고 다녔을까요?
여동생으로부터 들은 소식에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그냥 실없이 웃었어요. 그 여자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하다 만난 남자랑 바람나서 나갔대. 뭐? 꿀 좋다는 생각도 들고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구태여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아주 개처럼 싸웠나 봐. 이웃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무슨 사정으로 이혼을 하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알 거라더라. 바람난 거 뻔히 아는데 살기 싫다고 이혼해달라고. 아빠는 기가 차니까 여행으로 쓴 경비 다 내놓으라고 했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 순순히 주겠다고 했대? 그랬겠어. 자기가 왜 그 돈을 줘야 하냐고. 아빠가 좋아서 준 거고 같이 즐긴 여행인데 왜 줘야 하냐면서 바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어디 증거 있냐. 증거 있으면 해볼 테면 해봐라. 아주 배짱 부렸다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아랫집 아줌마한테 듣는데 고소하다 싶으면서도 진짜 나 뜨거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버지는 법정에 내세울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이혼을 했고 지금 혼자 그 소형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충격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는다는데 안쓰럽기는커녕 자업자득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아빠한테 받았던 땅 그냥 주려고. 왜? 언니 사는 거 속 편해 보여서. 나 아주 아빠 만날 때마다 속이 절절 끓어. 언니는 아빠가 이번 일로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아? 그랬음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냐?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시금 전폐하고 지내던 양반이 웬일로 외출했길래 어딜 가나 했더니 노인 산책 동호회 모임 나갔더라. 아빠가 뭐 산책 좋아서 거기 갔겠어? 또 자기랑 살아준 여자 없나 찾으러 갔지. 여동생도 완전히 질려버렸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 끊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으려나요? 땅 문제로 다시 연락이 갔더니 세상에 그 바람났다던 여자가 또 그 집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아버지를 못 잊어 돌아왔다는데 보나마나 바람난 상대와 잘 안 된 게 뻔하죠. 그 소식에 질릴 만큼 질려서 더는 아버지 이야기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을 통해 연락이 온 겁니다. 남편에게도 아버지 번호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도 한 번만 연락 좀 하게 해달라 간청했다기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천하의 불효녀로 만들며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그럴래?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아빠 마음대로 살아.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좋겠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다 나 몰라라 하고 산다고 너희들 얼마나 욕하겠어? 너가 그러니까 은주 저것도 똑같이 그러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자식된 돌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자식들이라 창피하다고. 기가 막혀서. 남들 하는 말이 두렵기는 해? 여자 넷을 갈아치워 놓고도? 아빠, 남들은 우리 보고 잘했다고 하지 손가락질 안 해. 행여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다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어서 신경도 안 쓰지. 자식 나 몰라라 하고 여자 갈아치우며 산 게 누군데 그래? 그리고 아빠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아빠 자식들, 사위들, 손주들이야. 내가 너희한테 대체 뭔 잘못을 했어? 돈을 달라 그랬냐? 효도를 해달랬냐? 4명이든 5명이든 뭔 상관인데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이랑 내 집에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절연을 하겠다느니 천륜을 끊겠다느니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냐고. 내가 그 여자랑 살면 네 아버지가 아닌 게 되냐? 네가 내 자식이 아니야. 그 꼴 보기 싫다고. 물질적인 피해만 피해인 줄 알아?
아빠가 아빠다워야지. 아빠로 대접해주지. 해도 너무하잖아, 지금. 됐고, 나 더는 아빠랑 할 이야기 없어. 그런 생각으로 살 거면 그냥 자식 없는 셈 치고 자유롭게 살아봐. 아무도 안 말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봐. 지금 네가 하는 짓이 잘하는 짓인지. 당장에 달려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배응망덕도 유분수다. 내가 너 낳아 키우고 시집까지 보냈는데 이런 취급 받아야 해? 내가 너 많이 봐주고 있는 거야. 알아? 안 봐주면 뭐 어쩔 건데? 봐주지 말고 그냥 연 끊고 살자니까? 앞으로 애들 아빠한테도 전화하지 마. 차단해버리고 못 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 핸드폰에서도 아버지 번호를 차단한 게 불과 이틀 전의 일입니다. 아빠 말대로 과연 이게 저한테 피해가 없는 일일까요?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하게 되는 건요. 남들이 봤을 땐 그래도 아버지인데 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라 배신감과 실망감을 시작으로 여자 없인 하루도 못 사는 사람처럼 자꾸 여자를 들이는 그거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버지 말대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천륜인데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든지 참아주고 이해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신다면 저도 그 뜻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할 건 할게요. 그러니 부디 가감없이 여러분의 의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솔직하게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